했습니다. 민규 독해 지난주도 통과를 했고 오늘 문법 시험만 보고 가자 민규야, 알았지? 이게 아마 지난주에 배웠던 단원일 것 같은데 관계사라고 하시거든. 준비해서 봐. 그리고 그다음에 아림이. 아림이 잘했어요. 미리미리 단어한 거 너무 좋고 오늘 문법 시험만 보고 갑시다. 아주 좋아. 그다음에 아연이 아주 잘했어요. 네, 단어 깔끔하게 아주 잘했고 독해만 내일 모레까지 통과합시다. 잘했고 서준이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단어 잘했고 문법 시험 오늘 보고 가자 서준아. 그리고 독해는 내일 모레까지 통과해주세요. 영상은 혹시 아직 안 본 거지? 꼭 봐줘. 그다음에 서정이는 이거 내가 재채점 한번 해줄게요. 알았죠? 네, 그럴 만한 점수인 것 같아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독해만 내일 모레까지 해주시면 돼. 지호를 내가 채점을 못했어. 지호야 미안해. 너가 그 토요일날 시험을 봤구나. 왜 토요일날 봤었지? 왜 토요일날 시험 봤었지? 그랬었어? 알겠어요. 그럼 어쨌든 선생님 채점을 해줄게요. 채점을. 정현은 미국이고 상윤이 잘했습니다. 미리 단어한 거 너무 좋고요. 상윤이 문법만 다음 주까지 잘 해주세요. 아주 잘했어. 그다음에 예원이 잘했습니다. 독해 깔끔하고 문법만 오늘 시험 보고 가요. 잘했고요. 그다음에 윤서조 잘했고요. 우리 문법만 오늘 보고 갑시다. 아주 잘했고 다혜도 깔끔하고 다혜도 문법만 시험 보고. 우리 반 다들 잘하네요. 승찬이 잘했고요. 문법만 시험 보고 갑시다. 선생님 오늘 그 데이터 한번 보니까 우리 반 중에 한 60% 정도가 독해 시험이 다 통과를 했었고 3단계가 보통 통과가 아니었는데 한 40% 좀 안 되게 독해 제시가 났었습니다. 독해 시험 스타일에 혹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있다면 오세요. 나도 좀 고려를 해볼게요.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봤었던 가장 최근 독해 시험은 60% 정도 정답률이었는데 통과율이었는데 그 전주 같은 경우는 거의 80-90%였거든. 그래서 좀 오락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유형을 좀 일관되게 내려고는 하는데 약간 그 결과는 조금 오락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서정이 재채점만 좀 해주고 바로 우리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본인이 통과인 것 같은데 너무 좀 과하게 채점 받았다 이러면 나한테 오세요. 선생님이 이거 충분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거 채점하시는 분은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엄청 이제 딱 그 답에 맞춰서만 해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나 봐.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해주겠습니다. 잘했고요. 자, 통과 서정이. 자, 그러면 우리 수업 갑시다, 여러분. 자, 우리 교재를 좀 펴서요. 저번에 106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좀 부탁할 게 있어요. 106 이전에 혹시라도 해설 안 한 거 있는지 좀 찾아볼래? 97부터 106까지 아예 아무것도 해설이 적혀있지 않다. 그것 좀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97부터 106까지 신규생 빼고 97부터 106까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서준이는 꼭 영상을 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없니? 괜찮니? 오케이. 그럼 다행히 선생님이 모든 걸 커버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공지 거의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16일이에요. 16일 토요일 날 독해 반배치고사가 있어요. 화목반 기준으로 11시가 원래 기존 시간이거든. 토요일 11시에 시험 보는 거 어려운 친구 있니 혹시? 토요일 11시. 아니면 자기가 토요일 문법반이 있다. 이런 친구 있니 혹시? 없어요? 문법은 있어? 문법은 있는데 민규가 문법반이 토요일 날 있지? 11시에 끝나지, 그치? 그래서 11시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알기로는 11시에 지금 안 되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죠. 토요일 11시, 오전 11시에 학원을 와주셔야 되고요. 혹시 문법 수업이 있는 친구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험을 보면 됩니다. 문법 반배치고사 나도 어디가 강의실인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오면은 데스크에 붙어 있을 거예요, 종이로. 여러분 몇 번씩 본 친구들이니까 대부분 알 건데 그 강의실을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만 다시 한번 알려주자면 시험 범위는 107까지예요. 시험 범위는 저번에 다 알려주지 않았니? 그래도 뭐 써줘야지. 시험 범위는 107까지입니다. 97부터 97번 지문부터 107번 지문까지 시험 범위예요. 이거 다 표시했었니 얘들아? 선생님이 다행히 믿고 있을게요.
자, 97부터 107번 질문까지 다 나오는 거고요. 오늘 107번 질문을 수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단원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니? 질문 없어요? 민규는 신입생이어서 이거 수업 끝나고 나랑 5분 정도 얘기하자. 어떻게 보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 다른 친구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어서 선생님이 큰 설명 안 할게요. 우리 반 중에 혹시 문법 아직 반배치고사 못 본 친구 손? 문법 반배치고사 못 봤다. 둘 다 가장 높은 반이니? GH야? GTA 그리고 GH? GH는 이번 주에 보는 거죠. 이번 주에 보고 서준이는 언제 보기로 했었지? 오늘 8시. 그때 꼭 봐. 공부 좀 했어? 여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여러분 다음 갑니다. 수업 들어가죠. 네. 하시고 저거를 닫아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107로 가겠어요. 107의 이제 지문 2개로 갑니다. 107의 지문 첫 번째 지문 왼쪽부터 일단 좀 이렇게 색칠을 좀 칠해주세요. 왼쪽 지문 같은 경우 앞에서 봤을 때는 크게 여러분이 지금 오답인 친구가 안 보이거든요.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체로 다들 잘 본 것 같고, 유달리 본인이 그때 집중력을 살짝 잃었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도 알지만 그 최상위 그룹에서 모이면 사실 시간 주고 2번, 3번 풀리면 애들이 다 맞거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봤을 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긴장감으로 매번 맞추는 친구가 대단한 친구가 되는 거죠. 뭐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높은 경지 올라갈수록 이거를 내가 한 몇 번씩 풀어보고 하면은 풀릴 것도 딱 정해진 한 번의 기회 때 푸는 게 결국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혹시 틀린 친구도 아마 다시 보면은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거를 한 번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풀어보고 맞았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케이, 색칠 어느 정도 끝났으면 본인이 얘들 한번 다시 읽어볼래? 이게 좀 오래전에 여러분이 풀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조금 도움이 많이 됐었다. 물론 선생님이 좀 디렉팅을 하긴 하죠. 선생님의 이런 필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나의 사고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사고가 아주 멀지 않을 거라고 믿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줄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중요하군요. 뭐 이런 건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초록색은 해석이 좀 돼야 되는 부분, 노란색은 선생님이 어휘나 어법을 좀 가르쳐 줄 게 있는 부분, 빨간색은 이 문제 풀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주제 찾기 유형이어서 마냥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맞춘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맞췄던지, 또는 여러분이 도식화 숙제했던 걸 펴놓고 옆에 보셔도 돼요. 자기 한국어로 다 했던 거니까. 좋습니다.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했어요? 이게 단순 받아쓰기 시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다. 네, 그러면 우리 서정 한번 해볼까요? 서정 어떤 식으로 풀으니까 좀 잘 풀렸니? 아하. 그렇지. 잘했어요. 맞죠? 네, 지금 주요한 부분들을 다 요약을 잘했고 선생님상 이 패턴트는 꼭 알아야 돼요. 패턴트는 여러분이 다시 만날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이 모의고사 다른 지문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패턴트. 특허죠, 특허. 그럼 여러분이 특허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승찬아, 특허가 뭐니? 뭔가 만들었을 때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내 거야 해주고 그런 내 거야 이러는 거죠. 아주 잘했어요. 너무 깔끔하고 쉬운 설명이었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발명했어요. 그러면 내가 특허를 내서 만약에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께 특허가 딱 세워지면서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좀 활용하려면 어쨌든 개런티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뭔가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허락을 받아야만 그 특허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 특허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이 변리사 같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해요. 변호사분들도 특허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특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이 아이디어의 어떤 본질이냐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변리사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변리사는 약간 변호인처럼 이렇게 법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이공계열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디까지가 이게 되게 신선한 건지 그런 걸 판단해주는 분들이 변리사죠. 자, 여기서는 사실 그 아까 이제 서정이가 잘 얘기해줬듯이 흐름이 어떻게 갔냐면 원래는 여기 original 나오잖아요. 맨 첫 번째 original. 원래 아이디어는 이 독점을 막고 쉐어하도록 시켜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but it has gone too far. 너무 가버리는 바람에 너무 선을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원래의 목표였던 나누는 거 대신에 now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defending monopoly. 그러니까 독점을 오히려 막아주고 있고 discouraging rivals. 여기 이 새로운 업계에 뜨는 rival들을 discourage 하고 있다. 이게 결국은 핵심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monopoly란 단어 뜻은 꼭 알아야 돼요. monopoly는 여러분이 경제에 관련된 지문을 만약에 배우게 되면은 반드시 배우게 될 겁니다. 독점이란 뜻인데요. 민규야, 독점이 무슨 뜻이니? 독점. 독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이 아주 어휘를 좋구나.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해먹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는 여기 보세요. 여기 not to라고 하면서 보어에서 not a but b가 나옵니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는 이거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not a but b. 여기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죠. 각각. 투부정사 하는 것이 아니었고 원래 아이디어는 but 투부정사 하는 것이었다.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 독점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아이디어를 그 발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 근데 중간에 나옵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단어가 아닌데 오른쪽 페이지만 좀 가도 2번 문제만 풀 때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좀 쓸만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단어 아니었어요. 가다가 선생님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있었죠. But it has gone too far. 여기가 중요한 게 얘들아. 일단은 but에다가 좀 별표를 지어주세요. but. 우리가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야 근데 말이야 또는 뭐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귀를 쫑긋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글 읽기도 똑같습니다. 독해를 할 때도 일단 but이 보일 때는 살짝쿵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 사람의 의견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너무 많이 갔대요. 너무 많이 갔대. 이거는 옆에다 뭐라 적냐면 글쓴이 의견이라고 적었어요. 글쓴이 의견. 여기서부터는 글쓴이 의견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제 원래 목표가 어떤 거였는지는 그냥 설명에 가까웠는데 이때부터는 글쓴이 자신이 약간 의견을 넣어서 야 원래 그게 목표였는데 지금 어떤지 알아? 너무 많이 갔어가 나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Most patents 대부분의 특허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점을 막아주고 있고 라이벌들을 우하면서 이제 내리찍고 있어요. 라이벌들이 이제 더 살아남을 수 없게.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라이벌도 좀 생기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막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나오고 있는 예시가 뭐냐면 전투기 제조사 같은 경우가 우리 세계 1차 대전 전에 서로를 묶어서 담합을 했대요. 여기 tied up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tied each other up. 서로를 묶었다가 결국 담합했다입니다. 담합이 뭔지 아나요? 독점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가격을 낮추지 말자. 우리끼리는 이 정도 이상은 꼭 돈을 받고 뭘 해주자.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이제 파이를 먹는 거죠. 어떤 파이를 나눠 먹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담합을 했었고요. 이런 예시를 보면서 스마트폰도 그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그랬다. 그리고 패턴 티켓이 일어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4번에선 단어 두 개를 배우고 갑시다. abuse란 단어랑 hinder이란 단어를 알아야 돼요. 두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에 속하는데 abuse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남용과 오용을 모두 포함해요. 근데 이 남용의 뜻하고 오용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다르거든. 남용은 지나치게 많이 쓰는 걸 남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용은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데 걔가 잘못된 단어를 쓰면 그건 오용을 한 거고 어떤 친구가 똑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건 남용을 한 겁니다. 오늘은 남용에 좀 더 가깝죠. 오늘 지문은. hinder 같은 경우는 뭔가를 가리거나 방해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innovation, 혁신을 결국 저해하고 있다. 원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특허법이 이제는 혁신을 더 막아주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자, 오른쪽 107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잘 들어가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본인 의견도 좀 전해줘도 돼요. 여러분 우리 에이스트는 다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을 더해줘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질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 문장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근거를 잡아도 괜찮을까요? 그런 거 좋죠. 우리 지호는 그 상담 한번 받으러 온다고 했죠? 무슨 요일이었지? 목요일? 오늘? 좋았어. 오늘 나는데 수업 계속 있는 거. 그 오늘 언제까지 학원에 있는? 끝나고 바로 가려고? 뭐야 그게? 원래 오늘 일찍 좀 얘기하려고 했어? 목요일날 그럼 좀 일찍 와. 근데 목요일날 내가 OT가 있다. 토요일은 시험이지. 수요일은 안 오나? 알았어. 그럼 이따 끝나고 쉬는 시간에 좀 얘기를 하자. 얘기를 좀 하고. 지금 우리 아연이는 안경을 썼다 벗었다. 시력이 얼마니 아연아? 0.3? 그래? 여러분 나이 때 잘 지켜야 돼요. 20 몇 살? 20 초반 되면은 그때부터 고정이 된대. 시력. 선생님도 그때부터는 잘 이제 안 바뀌었죠. 이번에도 안경 안 쓴 친구들이 아직 있군요. 좋아요. 부럽네요. 절반 정도 안경 안 쓰고 절반 정도 썼는데. 이게 뭐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은 나중에 패션 안경이라고 쓸 수 있지만 안경을 쓴 사람들은 뭐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렌즈도 사실 좀 불편하고. 렌즈 써본 친구 있니? 얼마나? 지호 써봤어? 지호 쓸 일이 없겠고. 아연이 써봤어? 그거 넣는 게 너무 힘들어. 눈을 거의 막 파고들어야 돼. 여러분 다 쓴 친구들 조금 한번 살펴봐. 혹시 못 읽겠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많이 못 읽겠니? 서정이가 많이 못 읽겠. 알려주세요. 얘기해줄게. 오른쪽이 그나마 왼쪽보다 조금 어려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나름 지금 뭐 오답자 거의 안 보여요. 지금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뭐 각자 개인차가 있으니까 사실 선생님이 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걸 만약 틀렸다면은 이 특히나 문장에 이제 그 어울리지 않는 문장,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아니군요. 문장 삽입 유형, 문장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알려줄게요. 파란색이 내가 이제 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이 붙은 것 같아. 파란색을 빼고 일단 하다 보면은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파란색이 좀 이제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잘 적어주고 가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시켜볼게. 박스에 있는 문장 한번 스스로 해석해볼까? 독해해서 속으로도 좋고 뭐 밑에 써봐도 되고. 이제 상윤이가 그걸 잘 준비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잘하고 있어. 박스 한번 해석해봐 얘들아. 우리 그 정확한 해석은 항상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많이는 못 시켜줘도 여기는 누구나 읽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아림이 한번 해볼까? 아림아 정확한 해석 플리즈. 아이디어가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룬다는 것에 주목해요. 완벽하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정말 잘했고 이 카피라이트이 저작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카피라이트는 이제 요즘 많이 뜨는 법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은 무형이 많습니다. 뭐 유튜브 저작권, 뭐 소리 저작권, 음성, 노래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인정하고 물건을 법적으로 이제 딱 보호해 주는 건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작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분야예요. 우리 세계에서 조금씩 이제 이런 것도 보호해 줘야 돼라는 게 생겨서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은 얘들아 not A but B가 조금 녹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순서가 not A but B가 아니라 반대가 돼서 그럴 뿐 지금 밑에 보시면 not이 보이죠? not B idea itself. 그러니까 not A but B를 반대로 해서 A not B 이런 거죠. A not B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얘다 그리고 얘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는 것일 뿐 아이디어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다. 내려가 봅시다. 첫 번째 문장 Designers drew죠. Designers draw on their experience of design when approaching a new project. 한번 속으로 읽어보자. 디자이너들은
본인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경험을 활용합니다. 경험을 끌고 옵니다. This includes the use of previous designs. 이전에 사용했던, 본인이 사용했었던 that work, that they know work. 그러니까 통할 걸 알아. 내가 이거를 좀 활용하면 사람들이 워낙 좋아할 걸 알아. 뭐 드라마 작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내가 이 디자인 했을 때 사람들이 인기가 아주 좋았어. 네, 그런 경우에 이전에 자기가 사용했었던 디자인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는 that they have created, 그리고 또 those that other have created. 다른 사람들이 창작했던 것도 통하는 걸 알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디자이너 뭐 여러분 나이 때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뭐 포르쉐나 람보르기니나 뭐 아니면은 뭐 BMW나 생각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브랜드의 어떤 그 로고나 아니면 색깔 뭐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눈처럼 생긴 그 모양들 있잖아요. 페라리는 이제 이렇게 좀 두꺼비처럼 돼 있고 네,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몇십 년 동안 안 바뀌는 본질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아반떼, 그랜저 너무 여러분이 못 이해할 만한 걸 끌고 온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휴대폰 너무 이제 흔해지긴 했어요. 좀 도와줄래 얘들아?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 어떤 아이디어나 디자인 같은 게 돌고 도는 거 잘 안 바뀌네. 크록스 같은 거. 크록스 많이 신고 있네. 크록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아직 나도 잘 모르지만 몇 년째 일단 크록스의 본질적인 모양 자체는 안 바뀌죠. 구멍 숭숭 뚫려 있고 이거. 대신 스티커가 바뀌는 거지. 자, 이거랑 비슷합니다. 크록스 디자이너가 뭐 예를 들어 색깔 아니면 조금씩 변형이 있다고 한들 이런 자기가 통하는 거를 알고 있는 디자인을 바꿀 일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문장 삽입 유형을 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네모칸이 1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연결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잘 쓴 글은 무조건 앞쪽 연결고리하고 뒤쪽 연결고리가 연결이 이렇게 중첩돼서 잘 일어나면은 좋은 글이에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편안한 글이 나왔거든. 사실은 별로 꼬지 않고. 앞쪽에 봐봐. Those that others have created.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1번이라는 이 동그라미 뒤에 얘가 받고 있습니다. Others creations.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들은 이렇게 바로 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연결이 잘 돼요. 왜냐면 앞에서 언급표로 끝났던 게 바로 다음에 시작점을 이어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또 한 가지 1번은 보통 답이 안 된다는 걸 또 많은 힌트가 되니까 일단은 아주 특이한 점 아니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창작물들은 보통 스파크를 내요.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요. That also leads to 또 어떤 거로 이끄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으로 이끕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this가 나와요. This is well known. 이것은 잘 알려져 있고 and understood.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옆에다가 주의라고 좀 쓰고 색깔을 좀 입혀주세요. 2번 문장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카멜레온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앞에 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딴소리 하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이 this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this를 좀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고 보류해야 돼요. 얘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2번은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에 나누긴 좀 어려운 문장이고 this를 좀 이렇게 잘 눈에 띄게 해놓고 보류를 해놔야지.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맞는 문장이라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잘 흐름상 어울리는 문장이라면 이 this가 가리키는 말이 뭘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봐. 이 this가 가리키는 말이 뭘까? 뭐 맞는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답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그러니까 2번에 어떤 네모칸이 들어가지 않아. 저 박스가 안 들어가고 얘가 그대로 이어지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 this는 뭘 가리키는 거지? 우리 윤석 한번 도와줄까? 이 this는 어떤 말을 가리키는 걸까? 다른 친구도 좀 생각해줘.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되니까. 앞에 뭐라 그랬니? 누군가가 창작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옆에 다혜가 도와줘. 다혜야? 누군가가 창작을 했을 때 그렇지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게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잘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 올 틈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많은 보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다음 읽어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e expression, 근데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2번을 보류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3번 때 좀 우리한테 자극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expression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 왜? 왜 관심을 둬야 돼? 예원아, 우리가 이 expression을 보는 순간 왜 반갑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박스 안에 그렇지. 맞아요. 박스 안에 expression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1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이럴 수는 없어도 좀 더 관심을 둬야지. 이제 사전권 안에 들어왔잖아. 이 박스 안에 어떤 힌트를 가지고 이제 맞춰봐야 되는데 the expression이 언급됐던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여기에 the expression이 이 문제에서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이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 약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2번, 3번을 보류해 두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다만 2, 3, 4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으로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돼요. 그 뒤에 볼게요, 여러분. 그 뒤가 아니라 3번 문장을 시간을 줄게요. 3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여기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래 레벨에서 구문 독해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 3번 문장은 확실하게 해석이 돼야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잡을 수 있거든. 3번 문장 해석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해석을 잘 해봐봐. 해석 순서 지켜서. 좋았어. 우리 지호가 한번 해볼까? 지호, 컴온. 아하. 응? 그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어떤 사람들이죠? 그 옆에를 우리 아연이가 여기잖아. and부터 아연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렇지.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잘했습니다. 법정에서 설 수 있고 법정에 갈 수 있고 기소될 수 있다. 구속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들으세요. 침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 아이디어의 표현을 누군가가 침해를 했어요. 그러면 법정에 서게 되고 기소돼서 구속이 된다는 거,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진짜로 감옥을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형을 세게 때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을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2번, 3번, 4번을 지금 다 보류해 두고 지금 보고 있어. 다음 문장까지는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 문장 시간 잠깐 줄게요, 여러분. 해석 한번 해주세요. 다음 문장. This means, for example, 여기. 거기만 이제 잘하면 돼. 이제 다 왔어. 어차피 2, 3, 4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아요. The expression 주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의 해석이 정확하게 되면은 우리가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뭔가 틈을 찾아야 되거든. 여기가 왜 B지? 왜 이걸 중심으로 앞뒤가 다르지? 여기를 찾아야 돼요. 좋습니다. 한 2명을 연달아 짜집기 해서 한번 해석을 끌고 가볼게요. 우리 승찬 한번 가볼까? 앞쪽은 승찬이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앞쪽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것은 수많은 스마트폰들이 음흠. 비슷한 기능성이 있는 반면 이것은 그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잘했어요. 다음에 우리 서준이 해볼까? 서준아. 계속 가봅니다. As the idea has been expressed. 아이디어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고 그렇지. 그것은 여긴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긴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선생님이 어휘나 어법을 알려줄 게 있다고 해서 적어놓은 건데 내가 여기 있는지 까먹었네. 네, 선생님이 끌고 갈게요. it하고 that을 세모 동그라미 잡은 다음에 얘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해석할 때 얘를 조금은 신경 써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생님 시간 잠깐 줄게요.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걸 알고 한번 속으로 해석을 해봐.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상윤이가 한번 해볼까? 상윤아 거기만 해줄까? It is the expression that has been copyrighted. 카피라이트 지금 동사로 쓰였죠. 저작권 아까 위에서는 계속 저작권 명사로 쓰이다가 지금 ed 붙은 거 보면은 카피라이트를 동사처럼 썼어요. 그러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조합을 해보자 얘들아. 일단은 익스프레션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렇죠? 노란색의 익스프레션이 한 번 더 나왔다는 거 살짝 꼭 보시고요. 네, 그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정답이 일단 4번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4번 답을 알기 전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만약에 침해를 하면 되게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 법정에 서고 구속이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밑에 있는 예시는 뭐였냐면 다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생각해보세요. 뭐 애플이랑 갤럭시가 많이 다르다고는 해도 사실 기능이 다 비슷해요. 뭐 사진 찍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메시지 돌리고 이게 다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휴대폰을 출시했을 때 다 감옥에 간다면 이 세상이 돌아갈까? 안 되겠죠. 애플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뭔가 다른 그 출판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분명히 침해하면은 다 법정에 서고 구속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똑같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 제공했었던 그 회사들은 지금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돼요. 기소되지 않았어. 만약에 이게 여러분 4번이 없고 이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바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뭔가 흐름상의 균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얘네들 왜 안 잡혀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뭔지 알겠니? 이 사이를 메꿔줄 친구가 바로 위에 있는 박스입니다. 왜? 박스에서 한 번 더 이 사람이 찝어주거든요. 얘네들이 왜 안 잡혀가냐면 비슷한 기능을 가진 그 스마트폰 제조업자들이 왜 안 잡혀가냐면 바로 표현을 우리가 카피라이트를 하는 것 뿐이고 그 아이디어 자체가 카피라이트 되는 건 아니거든. 즉 뭔 얘기냐면 스마트폰을 누군가 만들었다 해서 너의 카피라이트를 지켜줄게 너네는 만들지 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그 안에 기능 A 뭐 사진 찍기, 기능 B 전화하기 이런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뭐 아이맥처럼 여기 안에 있는 공간 안에서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켜지면서 서로 막 슝슝 하면서 보내느냐 아니면 갤럭시처럼 뭐 다른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느냐 이것들은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다시 한번 갑니다. 틈이 뭐였어요? 틈이 분명히 그런 거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기소되고 다 감옥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것들은 지금 기소되고 감옥 가는 예시를 든 게 아니라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반드시 4번이 메꿔줘야만 합니다. 뭔지 알겠니? 그래서 4번이 그 틈을 메꿔줘요. 기억해라. 익스프레션을 지켜주는 거지 아이디어 그 자체 또는 스마트폰 그 자체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알겠니? 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우리가 문장 3인 유형을 풀 때는 그 메꿔주는 그 틈을 정확히 찾아내야 되고 아까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류를 하고 내려왔지만 4번이 워낙 가장 적절한 자리니까 4번이 되는 거고요. 이 답을 찾고 나선 얘들아 뭘 해봐야 되냐면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봐야 돼요. 시간 잠깐 줄게. 4번에 넣어서 앞에 2번, 3번 보기 이제 보류가 아니라 지워진 거야. 다시 한 번만 읽어봐. 2번, 3번을 이제 너흰 답이 아니었구나 확정을 짓고 4번에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적절한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이 이 작업을 다시 한 번은 꼭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2점, 3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점수가. 근데 그 점수 때문에 등급이 받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여러분이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잘했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됐으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까? 자 다음으로 108쪽 갑니다. 108쪽을 한번 해주시는데요. 108쪽이래. 108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이 다 애들이 잘했더라고. 지금 앞에서 봤는데
별로 틀린 친구를 많이 못 봐가지고 고민이네요. 좀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좀 빨리 설명하고 그냥 끝내는 쪽으로. 8번 질문 동의. 저번에 109가 좀 많이 틀렸던 것 같거든. 109 좀 잠깐 봐. 다 잘해. 109는 잘 가니? 오늘은 그럼 이제 숙제로 9월 모의고사 푸는 거 정도만 좀 내고 이거 좀 해야겠다. 교재가 너무 쉽나? 그 우리 독해 주간 테스트 혹시 통과 못한 친구들 중에 혹시 그 문제가 좀 너무 어렵다 생각하거나 그런 친구는 오세요. 특히 오답 노트로 도식화를 써와야 되는데 그 틀린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꼭 와주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는 독해 주간 테스트가 없어요. 독해 주간 테스트가 없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독해 반배치고사가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재시험 통과 못한 거 있으면 그때 다 통과를 해주세요. 왼쪽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죠. 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빈칸 유형. 왼쪽 같은 경우는 빈칸 유형이었습니다. 빈칸 유형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유형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31번, 32번이 보통 빈칸으로 나오는데 그쪽이 이제 항상 3점으로 나오죠. 좀 어렵게 나와요. 네, 오늘 오른쪽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른쪽은 쉬운 문제 나왔고. 왼쪽을 잘 지켜주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고민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였는데 대부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모르진 않을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윤리적으로 이게 옳냐 옳으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대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조금 덜 살았는데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니라는 광고를 너무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만약 소비하는 행동으로 이끈다면 이게 윤리적으로 correct, 옳냐 바르냐를 이거 가지고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1분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3번의 경쟁력이나 어떤 경쟁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모두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manipulate, 조종하거나 take advantage of, 그러니까 뭔가 좀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거. 근데 그게 옳으냐에 대해서 딜레마가 계속 있었다고 쭉 꾸준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3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이 얘기가 전혀 없고 children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경쟁률,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봐도 좀 쉽죠? 네. 그리고 다시 4번부터 또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아이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번이 혼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답이 됩니다. 너무 좀 쉬웠던 부분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숙제만 좀 적어줄까요? 숙제는 우리 109, 110 했었으니까 오늘은 111번 지문 2개 있죠. 1, 2번. 2개만 도식화를 해오시고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9월 모의고사 선생님이 그 프린트 다 나눠줬잖아. 거기 혹시 뭐 있니? 그 두 번째 페이지 하는 거 맞니? 저번에 혹시 두 번째 페이지 혹시 했으면 얘기해줘. second page 두 번째 페이지만 풀기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해줄 얘기가 있어요. 내일 모레는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맞죠?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번에 선생님이 단어 리스트를 한번 나눠준 적이 있을 거예요. 30에서 45 각자 그 프린트 있죠? 프린트 혹시 없는 친구 나한테 와야 돼. 그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오시면 훨씬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내일 모레는 모의고사를 45분간 듣기 빼고 독해만 보겠습니다.